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 분양권 전매 금지와 2020년도 5월 11일 분양권 전매 금지 비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나 그 2006년도 이후에 아파트 실거래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실거래가라는 게 없는 관계로 제가 그 당시에 2003년도 10월 29일 날 분양권 전매 무기한 조치로 인해 가지고 경험했던 그 기억과 주위 지인들, 특히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의 기억을 종합해 가지고 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종합한 결과이기 때문에 100%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거의 상당수는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실은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당시에 저도 지방광역시 위주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그 당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구 지역 위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그 당시와 지금 분양권 전매 금지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고 하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거는 역대 정권별 주택 가격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이때 IMF가 와가지고 지금 옅은 푸른색은 서울이고 좀 진한 푸른색은 강남입니다. 자, 이때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모든 아파트가 다 하락하는 시점이었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88년도이죠. 88년도 이때부터 해서 한 2년 정도에서 대구, 서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 가격이 4배 정도 오르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오르는 것도 아닌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5천만원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이게 2억이 됐다고 합니다. 2억. 엄청나죠?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따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저는 이때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해서 2003년도 이때가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저도 이때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하나 당첨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적인 생각에 청약을 많이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가격이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본격적으로 서울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죠. 지방은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올랐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올랐죠. 그래서 금융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전국적으로 다 식었지만, 물론 지방별로는 그 전에 부동산 침체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부동산이 좀 안정화되었다. 그래서 너무 가격이 침체돼 가지고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정책을 썼죠. 이런 시기가 있었다. 자, 역대 정권별로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한 초록색이 전국이고, 옅은 초록색이 서울, 회색이 6대 광역시입니다. 여기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죠. 노태우 정부 시절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그림으로 영상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때 보면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요 한 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죠. 하여튼 어마무지한 상승, 지금 상승은 상승도 아닐 정도로의 상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뭐 제 지인도 5천만 투자해서 2억 아파트 값이 2억 됐다고 하니까 엄청났죠. 너무 오랜 시절이었고, 노무현 시절 이때는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서울 아파트가 기형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방 아파트 6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광역시마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특히 대구 중심으로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김영삼 시절에는 거의 IMF 시절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었고, 김대중 시절에서도 사실 김대중 정부 말기 때는 뭐 서울 쪽 분당 전국적으로 좀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보면 우리 오늘 주제가 03년도의 10월 29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와 2020년 5월 11일 분양권 전매 금지, 그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은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03년도 5월 23일 날 이때는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80% 이상 시공 후 분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분양권은 지금 어떻습니까? 03년 5월 23일입니다. 그 다음에 03년 9월 5일에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분 전매 금지, 자, 이런 조치가 또 있었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03년 10월 29일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1세대 3주택 양도세 60% 초과, 투기지역 LTV 50에서 40%,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봐서는 03년도 10월 29일에 분양권 전매 금지란 말이 없지만 워낙 대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제 기억으로는 전국 부동산 분양권 전매 금지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 조치가 있었는 것 같고, 10월 29일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양권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했는, 특히 광역시 중심으로 확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를 왜 기억하는가 하면, 제가 계약을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주할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한 2년 6개월, 2년 한 8개월 뒤에 입주할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가량은 거의 매일 전화이죠. 부동산 중개하신 분한테 매일 하루에 3통 이상씩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당시에 2.3억이 분양가였는데,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최고의 분양가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이 최고 얼마까지 갔는가 하면 2천만원까지 갔습니다. 2천만원. 그렇죠? 2천만원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근데 이 조치가 있고 나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3통화, 많이 올 때는 5통화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질 않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아파트 한 채만 당첨되면 나중에 들어가 살 거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기다려보고 왜 전화가 없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찾는 손님이 없는가 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중개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사장님 그 분양권을 팔지를 못합니다. 왜 팔지를 못하죠 하니까, 정부에서 팔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부에서 왜 팔지 못하도록 합니까 하니까, 정부에서 일단은 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전화가 오는 데가 없었죠. 하여튼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전국적으로 분양권이 전매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신축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뭐 정보도 없고, 저희 그 지인 부동산 분 같은 경우도 한 20년 다 이상 하시는 분 제가 3분하고 4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 기억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 자기가 주로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정보만 있지 전반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기억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오히려 저보다도 그 분양권 시장에 대한 기억은 더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억과 저의 기억,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를 제가 참고 삼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의 2003년 전후 시장과 2005년 이후 시장, 이게 중요합니다. 2005년이라는 게 저는 요거를 지인 부동산 하시는 분의 기억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2003년 전후는 제가 좀 아는 사실이고, 대구 분양의 시작은 2002년 수성 대림 2편의 재상, 자,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 분양한다고 할 때이죠. 그때 직장 다니면서 첫 직장이었는데 점심 먹고 있죠. 아는 동료분과 이 모델하우스 구경을 갔습니다. 저는 그때 원룸에 살고 있을 당시엔 한 4평 정도. 근데 그때 가보니까 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처음 봤습니다. 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 봤죠. 그래서 야, 아파트가 이런 거구나. 좀 속된 편으로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분양가가 1억대, 그러니까 1.6억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1억에서 2억이 안 됩니다. 하여튼 요 중간 사이의 분양가가 아니었나, 저는 이런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2002년에 분양했는 건 확실하다. 이걸 분양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건설사들이 대구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분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분양권이 이제 뜨거웠죠. 분양권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02년도, 03년도 10월 29일까지, 그러니까 03년도 10월 29일 날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 이후로는 피가 완전히 사라졌다. 피가 형성될 수가 없죠. 피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02년도 이전이 될 수도 있겠는데 02년도부터 03년도 10월 29일까지는 분양권 시장은 흔히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불장이 되죠.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이게 뭐 팔리고 있죠. 끝도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뭔가 출근하면서 있죠. 그 당시에는 청약 이것을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줄을 섰기 때문에 보통 줄을 서면 있죠.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저녁까지 줄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줄을 서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출근할 때 보면 있죠. 줄 서는 것마다 오늘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출근해 가면 이제 3, 4호 모여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줄을 서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당시에 저도 뭐 줄을 유림 노르웨이스뿐만 아니라 웬만한 그 당시에 분양했던 있죠. 아파트는 줄을 다 서봤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하고 같이 저는 그때 오전에 줄을 좀 서고 오후에 제 지인이 와가지고 업무를 마치고 그분이 제 자리를 대신 쓰면 저는 퇴근할 때 같이 와가지고 같이 넣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줄을 같이 섰던 그분은 떨어졌는데 제 직장 동료였는데 한 분은 부산에 출장 갔다 오다가 줄을 서 있길래 뭔가 싶어가지고 한 7시 돼가지고 유림 노르웨이 숲 줄을 섰는데 그분이 당첨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직장 내에서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억대 부자 했는데 그분이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돼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피를 8천만원 받아가지고 넘겼습니다. 넘기고 세금은 4천만원 혹시나 문제될까 싶어가지고 법에서 정하는 그 합법적인 그 세금을 100%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들끼리 그때 줄을 섰던 직장 동료분과 앉아서 세상 사는 푸념을 했죠.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되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03년도 전후에 보면 수성구 황금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합원이 많아가지고 큰 재미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거래는 꽤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메트로팔레스 있죠. 저도 요 메트로팔레스 그
짓고 있는 상태에서 제 직장 동료분이 여기 자기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다 해가지고 점심 먹고 그때 아파트 있죠. 몇 층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중간층 이상 될 겁니다. 그 건설 현장에 있죠. 한번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입주할 당시에는 있죠. 엄청난 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규 입주 단지 위주로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했다. 분양권 시장은 거의 사라졌지만 신규 아파트가 많지 않았고 희소했기 때문에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03년도에서 05년도 가을까지 신축 입주 시장은 거래가 잘 됐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잘 되는 신축 아파트가 메트로팔레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이 아파트 인근에서 중개를 오랫동안 하신 분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현금을 들고 와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007 가방에 있죠. 아파트 거래 대금을 잔뜩 가져가지고 거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05년도 가을 겨울부터 모든 부동산 시장은 냉각됐다고 합니다. 저도 요 기억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는 저도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중개를 20년 하시는 그 분 몇 분한테 물어봐도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양권이 식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05년도 가을 겨울이었다. 겨울 지나고 확실히 모든 부동산 시장이 다 식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03년도 혹은 02년도 분양을 했는 예를 들면 범원 내거리에 하늘치의 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주 시점에 프리미엄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게 뭔가 하면 03년도 10월 29일 날 그때 분양권 금지 조치를 하고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04년도 한 11월 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11월 경에 분양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은 분양권을 못 팔았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나서는 한 번은 팔 수 있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11월 말쯤 돼가지고 제가 그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잘 안 팔리는 그런 관계로 부담이 돼서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02년도에 분양해놓은 아파트 중에서 일부가 05년도 겨울, 06년도 초에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가격이죠. 프리미엄 가격이 상당히 식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05년도 가을 겨울부터 제 기억으로는 12년도 13년도 초까지 어떻게 보면 대구 부동산 시장은 횡보 또는 침체를 했죠. 이게 몇 년입니까? 거의 한 7년에서 8년 정도. 8년. 근데 분양권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뭡니까? 한 10년 가까이 되고, 하여튼 05년도부터는 확실했는 걸로 같습니다. 05년도부터 12년도까지 7, 8년 동안 대구 시장은 침체가 했다. 침체. 그래서 05년도 전후 분양된 아파트부터 미분양이 속출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뭡니까? 제니스는 좀 일찍했죠. 수성 3가, 그다음 범어동에 있는 월드 레미안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중동입니까? 상동의 동일 하이빌부터 해가지고 대형 평형, 그다음에 달서구나 기타 등등의 뭡니까? 05년도 전후에 분양한 아파트는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자, 이 아파트가 입주가 언제였는가 하면 08년도, 09년도 입주가 시작됐죠. 이때 이제 난리가 나는 시절이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03년도, 2003년도, 2020년도 분양권 전매 금지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일단 03년도를 보면 구축, 신축 거래는 비교적 잘 됐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별로 잘 없는데 하여튼 구축, 신축은 거래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20년은 구축과 신축 시장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신축 시장은 일부 거래가 되긴 합니다만은 과거 한 7, 8년, 10년 동안에 비교해 보면 신축 시장의 거래는 거의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19년이 부동산 20년 하시는 분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시기죠. 자, 그래 봐서 이 구축과 신축 시장은 그리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03년도는 특히 입주 단지는 매우 잘 됐다. 그 당시 입주하는 단지가 별로 없었고 입주하는 단지가 희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메트로팔레스에 그 당시에 입주했는 분, 아파트를 사고 파신 분한테 전화를 해보거나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 원래 당첨된 분이면 잘 알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뭔가 하면 분양권만 거래가 잘 되고 있죠. 분양권 시장만 뜨겁다. 그래서 입주 단지나 구축 모두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규 단지가 희소했다 하는 거. 그 당시에는 또 뭔가 하면 현금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다발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고, 흔히 말하는 중개사분들이 호시질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뭡니까? 지금 현재는 인터넷으로 보통 거래를 하고 인터넷으로 청약하고 분양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당시에는 현장 분양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03년도는 기존 분양권도 전매 금지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요거는 제 기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저는 청약을 넣어 가지고 당첨이 됐고 제 직장 동료분은 제가 그때 청약 당첨돼 가지고 피가 막 한 500 붙고 이런 거를 보고 500, 700 되는 걸 보고 그분은 피를 한 300 주고 제가 당첨된 그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구매를 하고 실제 한 얼마 기간이 흐르고 나서 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가 발표됐는데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둘 다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분양권도 전매 금지되었다.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 5월 11일 이 조치는 뭡니까? 기존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 지인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취지에 좀 희석되지 않느냐, 이 조치가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이 논의에서는 정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서울과 지방, 즉 전매,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시차가 했었다. 그러니까 5월달입니까?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경기도는 5월달 분양권 전매 금지를 했고 지방 대구 같은 경우는 10월 29일에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서울광역시 분양권 전매 동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지금 동시에 5월 10일 날 했죠. 그래서 효과는 그때보다 좀 낫지 않겠나. 그 당시에는 2003년도에는 경기도를 먼저 하고 지방을 하니까 아무래도 풍선 효과가 있었죠.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엄청났습니다. 줄이 있죠. 보통 1km, 3km, 5km 신문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연세 드신 분은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경향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버스 타고 가거나 이렇게 보면 있죠. 출퇴근할 때 보면 줄이 워낙 길게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입소문이 금방 났습니다. 그렇죠. 그때와 다른 차이점이 이게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 분양권 전매 금지를 하니까 1년 동안이죠. 완전히 부동산이 다 식었다. 식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1회 한해서만 거래를 허용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는 제가 그 구축이나 신축 시장은 거래가 잘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 또 이야기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주위 사람 물어보니까 1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또 신축 시장 중에 신축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잘 됐다 이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부동산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 번에 한해서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치 덕분에 팔 수 있었습니다. 분양권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분양 단지가 또 많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뭡니까? 그때와 다르게 부동자금이 아주 많다. 근데 그 당시에도 부동자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03년도에는 분양 단지가 많지 않은데 2020년도에는 뭡니까? 분양하는 단지가 지금 엄청나게 많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전체 이 대구 전역의 지도를 못 봐 그러는데 이 보면 대구 땅을 이렇게 뭐랍니까 파헤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지금 입주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이거죠. 적지 않다라는 거. 그 당시에는 매우 적었다. 분양은 많았고 신축 새로 들어가는 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신축은 좀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 시장에서 뭡니까 거리가 많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 32평 최고 아파트가 2억 전후했던 거예요. 이 분양가 최고가 뭔가 하면 2.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약 넣은 아파트는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대구 32평 최고 아파트는 2억 안 갔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뭐 2.3억이었다. 청약하는 최고 아파트.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가지고 2억 전후 적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대구 30평 최고 아파트가 10억 정도 하죠. 그래서 한 5배 정도 차이 난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가장 급격한 차이는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뭐 경제가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97년도 IMF 이후로 지금 한 23년 동안 했죠. 한 번도 어렵지 않다라고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있죠. 그러니까 뭐 3대 거짓말이 있죠. 보통 연세 드신 분이 빨리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홍기가 꽉 찬 사람이 결혼하지 않겠다 이 말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남는 거 없다. 이 말과 더불어서는 4대 거짓말은 아니지만 23년 동안이죠. 경기 어렵다 하죠. 지금도 어렵고 지금은 올해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고 계속 어렵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뭔가 하면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상당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은 분양권을 투자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사실 연령대가 낮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때는 사실 20대가 투자한다 거의 없었다. 30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보통 40대가 많았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연령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이 확실히 내려온 건 확실합니다. 내려가고. 근데 그 당시에도 저는 뭔가 하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저는 전국 있죠. 10in10 카페에 회원 가입을 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게 200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동산 카페 있죠. 전국 망인 그 10in10 거기에서 정보를 좀 많이 수집했었고 물론 지금처럼 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실시간적으로 있죠.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분양권 시장의 이모저모를 잠시 보면 2003년도 10월 29일 분양권 전매 전까지는 처음 보는 불장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난생 처음 본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림 노르웨이스 그 당시에 가장 피 가격이 높았던 기억이 피만 2억이었습니다. 피만 2억. 그러면 뭔가 하면 당시 대구 32평 신규 최고가 청약 최고가가 2억 3천이었으니까 이 피가 얼마만큼 가격이 높은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 대구에 A라는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P가 얼마라고요? 지금 32평 신규 아파트가 예를 들면 한 얼마입니까? 신규 분양가 아파트만 9억, 뭐 기존 아파트는 한 10억 하죠. 그러면 이거 A 아파트의 P가 10억이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더 솟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2012년 SK뷰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경신구 앞에 있는 이 아파트가 2012년에 3억 7천이었으니까 2003년도에 이거 얼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구에 32평 최고가 2억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유림 노르웨이스 P가 2억이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중개사분들도 호시였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청약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가슴이 두근두근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지금 청약 시장이 떴구나. 분양을 하는구나 알고 있었다. 근데 지금 뭡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정보가 아는 이유가 인터넷으로 있죠. 이 청약이나 뭐 가격이나 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60대 이상은 있죠. 아무래도 인터넷의 사용이 지금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사용을 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특히 30대에서 40대 초반, 초중반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분양권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많이 뛰어드는 이유가 어떤 IT 기술의 발달도 제가 볼 때는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대에서 뭐 60대까지 있죠. 누구나 다 뛰어들었다. 평등했죠. 더 평등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줄 서는 게 없기 때문에 신문에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드디어 뭔가 폭락론자의 즉 하락론자가 대두하기 시작했죠. 선모시. 그래서 10년 동안 주구장창 내린다.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데 10년 동안 한 번 맞았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카페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환기했습니다. 참고로 제 지인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직장 동료분이었는데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 정도 많았습니다. 10살 정도 많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저보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당시에 뭐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뭐 청약을 하나 넣었는데 뭐 상처를 받았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좀 여러 채 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 이 당시에 있죠. 신천에 지어진 아파트가 좀 가격이 최고가인데 한 1억 2천에서 한 1억 5천인 걸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이게 대구에서 최고가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CG 같은 경우에도 뭐 1억 전후 뭐 그랬는 것 같고 하여튼 2012년 SK뷰 이 아파트 이거가 3억 7천대가 가장 비쌌으니까 2003년도 2년도 이때는 오죽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2003년도 10월 29일 분양권 전매 무제한 금지와 2020년 5월 11일 분양권 전매 금지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공통점이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런 열기와 이런 것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열기가 더 뜨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있죠. 집으로 해가지고 집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좀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